자, 서희초 1학년 담임으로 2년 차였던 새내기 교사. 왜 도대체 죽음에 이르게 된 건지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이었는데, 자, 원인으로 지목된 게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이었죠. 오늘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 어떤 내용, 어떤 입장 내놨을까요?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일부 사실이었다. 일부 사실이었다. 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 합동조사단이 사실관계 조사하고 또 교원들 의견 수렴한 결과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그리고 학부모 민원, 학기 말 업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건데요. 일단 숨진 교사가 학급 내에 부적응 학생이 있었고 이 학생 생활지도와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했다고 알려진 것도 대부분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 역시도 교사의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영향이 있었을 거라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요. 이 숨진 교사에게 부재중 전화가 엄청나게 찍혀 있었다.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나게 화를 냈다. 이런 동료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지 않았나 싶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자, 이른바 이 사망 전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른바 연필 사건. 이 학부모, 여기에 관련된 학부모가 수차례 전화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서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학급에서 그 가방을 뒤에서 찌른 학생을 그 연필을 뺏으려다가 이마에 다친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이해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아마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하는 진술을 동료교사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동료교사가 그 말 듣고 진술했던 것인데, 사건 당일 학부모가 여러 번 그 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고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내 휴대전화 번호가 학부모들한테 건너갔는지 상당히 불안했다고 합니다. 자, 연필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도 계속 시달렸다. 그렇죠. 연필 상담 관련해서 이 사망한 이 교사가 주선을 해서 양측 부모가 뭔가 해결된 듯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학부모들의 민원이라든지 전화가 계속적으로 왔던 걸로 보입니다. 이 교육부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결국은 교육부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했는지 또 폭언을 했는지 이것은 조사 범위 바뀌고 경찰의 수사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고인의 지금 휴대전화 또 업무용 PC라든지 학급 일지, 개인 기록 등 요거는 경찰이 지금 가져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모가 이 고인 선생님의 휴대폰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또 그리고 뭐 담임 자격 시비 관련 폭언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밝힐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 뭐 이해는 됩니다.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뭐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겠지만, 또 교원단체에선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그런 많은 비판을 또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자, 또 다른 학생들 때문에, 그러니까 학부모가 아니라 또 다른 학생들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연필 사건 관련 학생이 2명인데 이 외에도 이 고인이 좀 힘들어했던 학생이 2명 더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 고인이 요청한 사건이 상담이 10건이었는데 이 중에 2건이 연필 사건 관련이었고 6건은 이 2명과 관련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 막말을 한 학생입니다. 이 동료 교사와 서희초 교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주 막말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 학급에서 계속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말을 했다, 이런 얘기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감이 학부모에게 심리검사나 상담하라고 권유해봐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했고요. 두 번째 학생, 난동을 부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행동이 잦아서 이 고인이 교무실에 와서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울고 고집 부리고 불안 증세를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위질을 하다가 수틀리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고요. 2, 3일에 한 번씩 뭐 선생님 때문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고인의 표현에 따르면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등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인이 상당히 불안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학기 초부터 막말하고 난동 부리는 학생들 때문에 교감 선생님한테 여러 번 찾아가서 학부모의 상담을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자, 네. 고인 실제로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죠? 네,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막말한 학생에게는 아마도 어머니 뭐 아이가 그 상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료 교사한테 이 군이 된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서 나는 그 학생이 상담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상담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소연을 하셨고요. 또 학부모님한테 연락하는 게 좀 힘들었다, 불편했다라는 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난동을 부린 학생 가위질을 하다가 뭐 난동을 부리고 다 선생님 때문이야라고 고래고리를 소리를 질렀다는 학생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애가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왜 그럴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 나 때문인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들으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학부모집에 대한 갑질 조사가 이루어졌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행정적인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서희초 사건에 대해서 좀 묻히는 것 같다. 뭐 가령 주작가, 웹툰 작가 그 문제로 인해서 뭐 이게 덮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계속 서희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꼭 전해드릴 거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뭔가를 좀 알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 저희한테 제보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